자, 다음은 서미스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저항값이 크게 변화하는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한 소자입니다. 일반적인 물질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다 증가해요. 그리고 쇠 같은 것들도 온도를 높게 하면 저항이 증가되죠. 왜냐하면 이제 온도를 높게 되면 쇠 같은 경우도 안에 분자가 진동을 해요. 분자가 진동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항을 측정할 때 전류를 흘려주거든요. 전류를 흘려주는데 분자가 가만히 있으면 전자가 잘 흘러가는데 분자가 안에서 막 진동을 하게 되면 전자 이동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항값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나 일반적인 물질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감소되는 NTC는 네거티브 템퍼레이처 코에피션트의 약자예요. NTC 서미스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들에는 냉각 수온 센서, 공기 온도 센서, 외기 온도 센서, 에어컨 온도 센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ECU는 컴퓨터 모듈은 저항값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온도를 읽냐면 서미스터가 저항값을 주게 되면 거기에 작은 전류를 흘려보내서 전압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 전압값으로 ECU는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게 되면 출력값, 전압값이 크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출력값이 떨어져서 저항이 작아지니까 출력값이 떨어져서 작은 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의 크기를 가지고 ECU는 온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도전 셀, 우리가 CDS 또는 조도 센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광도전 셀은 빛이 밝아지면 저항값이 감소하고 빛이 어두워지면 저항값이 증가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어두운 지하나 터널에 들어가면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광도전 셀, 조도 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의 일종으로 자동차 에어컨의 일사 센서, 햇빛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또 헤드램프의 조도 센서, 헤드램프 자동 점등되는 거, 가로등의 자동 점등 센서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기온을 이렇게 쓰네요. 이제 저항이 있는데 빛을 받는다.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저항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트랜지스터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이쪽에 전기 들어올 때만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건전지에서 전기가 쭉 가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조도 센서, 광도전셀을 여기다 설치하잖아요. 그럼 이제 빛이 어두우면 이 저항값이 커지죠. 저항값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뚝을 높이 쌓는 거랑 마찬가지죠. 물과 같이 이 뚝이 커지게 되면 이쪽에도 저항이 이렇게 오는데 이쪽에 약간의 저항이 걸리지만 이쪽에 큰 저항이 걸리게 되면 전기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TR이 작동돼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환해지면 여기 저항이 작아져요. 작아지면 뚝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쪽 저항보다 이쪽 저항이 작게 되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작아질 때는 이쪽 전기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전기가 통하지 못해요. 여기서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할 때는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광도전셀을 이용한 회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트랜지스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또 뭐 TR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TR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앞에 두 개의 약자를 따서 얘기하는데 트랜지스터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PNP 또는 NPN 형태로 접합한 구조예요. 여기 보면 P형, N형, P형 이 세 개를 붙인 거죠. NPN은 N형, P형, N형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발을 보면 트랜지스터는 발이 3개예요. 발이 3개. 그래서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PNP 타입은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PNP는 이미터에서 전기가 콜렉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콜렉터로.
자, 그 다음에 MPN은 2m로 나가게 돼요, 전기가. 그죠? 베이스에 전기를 주게 되면 콜렉터에서 2m로 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제어할 때 쓰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NPN 타입을 많이 써요. NPN이 제어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NPN으로 신호를 주게 되면 작은 전압을 주게 되면 콜렉터에 있는 전기가 흘러가죠. 2m로. 베이스의 전기를 끊게 되면 전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스위칭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그 원래 C에 콜렉터에 배터리 전압을 한 12V 설치하고 이 B에는 베이스에는 작은 전류 한 뭐 0.7V 정도만 가해도 가하게 되면 여기 0.7V만 가했는데 12V가 2m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2m가 볼 때는 0.7V밖에 안 줬는데 12V가 들어오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증폭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트랜지스터에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두 가지 작용. 이게 뭐냐?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스에 전류를 공급하면 콜렉터에서 2m로 전류가 흐르며 전류를 차단하면 전류가 끊어진다. 베이스에 전기를 줄 때만 콜렉터에서 2m로 전기가 흘러가고요. 전기를 끊게 되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로 스위치를 킬 때는 사람이 손으로 가서 껐다 켰다 하는데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베이스에 전기 주면 전기 흐르고 베이스 전기 끊으면 전기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스위칭 작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스위칭 작용. 또 하나는 베이스에는 전기를 작은 전류를 줬는데 컬렉터에는 큰 전류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이스에 전기 주게 되면 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증폭 작용. 나 베이스에 조금만 줬는데 큰 전류가 들어오니까 증폭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증폭 작용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스위칭 작용입니다. 스위칭 작용. 트랜지스터의 특징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그 NPN 타입이 있고 PNP 타입이 있는데 PNP 타입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동차에 쓰는 거는 다 NPN만 다뤄. NPN만 다루기 때문에 이제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 베이스 모양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2m 쪽으로 화살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에 전기를 주게 되면 콜렉터에 있는 전기가 2m로 나간다. 자, 그러면 이 그 NPN 트랜지스터에서 접지는 어느 쪽이 되는 거죠? 접지는 전기가 빠져나가는 쪽을 얘기하는 거야. 접지는 2m가 되겠죠. 2m. 자, 근데 시험에 볼 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베이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베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가장 밑에 아니야?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베이스가 답이 아니고 NPN 트랜지스터의 접지는 바로 2m다. 2m 전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베이스에 전기를 주게 되면 콜렉터에서 2m로. 그러니까 베이스 단자는 뭐야? 베이스 단자는 제어 단자죠. 제어 단자. 트랜지스터의 제어 단자는 베이스고 트랜지스터의 접지는 2m입니다. 2m. 그렇죠?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특징이 뭐라고요?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 두 가지 작용이 있다. 자, 트랜지스터의 장점은 소형, 경량이다. 굉장히 작아요. 작고 가볍죠.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의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적다. 굉장히 그 전기도 작은 전기를 사용하고 또 좋은 게 기계적으로 강하고 수명이 길다. 예열 없이 작동된다. 일반적인 장치들은 예열을 해야지 제대로 일을 해요. 근데 트랜지스터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또 스위칭 역할을 할 때 우리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그래서 이제 불꽃이 튀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자, 그다음에 단점도 있는데 뭐냐? 과대 전류 및 전압에 파손되기 쉽다. 이게 트랜지스터는 큰 전기를 제어할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작은 전기, 컴퓨터나 뭐 일반적인 자동차에 쓰는 작은 전류나 전압에 쓸 수 있는데 큰 전기는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가 상승하면 파손됨으로 온도 특성이 나빠진다. 이 트랜지스터는 온도에 굉장히 약해요. 높은 온도에. 옛날에 이제 그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 잘 몰랐을 때는 이 점화 장치를 제어하는 파워 TR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 트랜지스터인데 파워 TR을 엔진룸에 설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자동차가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이제 태양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엔진룸이 더워져가지고 파워 TR이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파워 TR을
엔진을 설치하지 않고 이슈에 넣어서 안쪽으로 넣었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트랜지스터는 온도 고온에 약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트랜지스터 문제. 트랜지스터의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트랜지스터 3대 요소가 뭐라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이게 3대 요소라 그랬죠? 우리가 전기는 앰피어는 어떻게 흐른다고요?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전기 기호 중에서 트랜지스터 기호는 어떤 거죠? 바로 답이 나오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 이 트랜지스터 기호죠. 자, 이거는 다이오드 기호. 이거는 뭘까요? 이 저항에 화살표가 있는 거는 가변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이거는 동그라미 X표 있는 거. 이거는 벌브, 램프류, 뭐 전조등이나 뭐 브레이크 등이나 방인시 등 이런 등을 램프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다음은 사이리스터는 반도체를 PMPN 또는 MPMP 이렇게 4층 구조로 만든 실리콘 제어 정육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쪽을 애노드,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 제어 단자를 게이트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사이리스터는 SCR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이리스터는 발이 3개예요. TR처럼. 그래서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기호는 이렇게 쓰죠. 기호는 이 사이리스터의 특징이 뭐냐? 게이트에다 전기를 주게 되면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전기 계속 흘러가요. 아까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에 전기를 주게 되면 전기를 주면 그때만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고 베이스 전기를 차단하면 전기가 흐르지 않았죠. 근데 게이트는 한 번만 신호를 주면 게이트가 한 번만 전기를 주게 되면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계속 전기가 흘러가는 거죠. 계속 게이트의 전기를 제거해도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0이 되느냐? 여기를 애노드를 0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만 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단자에 플러스 극의 전압을 가했다가 없애도 사이리스터는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발전기 여저 장치, 조항 장치 등 각종 정류 장치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전기 여저 장치라는 건 뭐냐면 발전기의 전기를 만들 때 그 안에 이제 로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자석이에요. 전기를 줘서 자석을 만드는 게 이제 로터인데 있는데 로터를 좌화시키는 장치 그거를 여자 장치라고 합니다. 여자 장치. 자석을 만든다. 그래서 여자 장치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자석을 만드는 장치를 여자 장치 또는 조항 장치 등에 사용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이리스터 단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거죠? 사이리스터 단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 네. 답은 베이스죠. 베이스. 그죠?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거는 사이리스터 단자고요. 베이스는 트랜지스터에 제어되는 단자입니다. 그죠? 자, 다음은 그 논리회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때 이제 회로에 논리회로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회로 논리적인 걸 표시하는데, 자, 엔드 회로가 있고 오화 회로가 있어요. 자, 엔드 회로란 뭐냐면 이게 두 개의 신호가 들어올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그 곱하기 회로입니다. 곱하기. 그래서 논리적 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리적, 적은 이제 곱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와 B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0, 0이 들어오면 곱하기 하면 뭐죠? 0. 컴퓨터는 회로는 0과 1밖에 못해요. 0과 1. 컴퓨터는 그죠? 0과 1로 다 제어하는데 0, 0이 들어오면 0이고 0과 1이 들어오면 뭐죠? 곱하기 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0. 1과 0이 들어오면 신호가 그럼 0이에요. 그죠? 1과 1이 들어오면 1이죠. 그래서 이런 엔드 회로는 곱하기 회로다. 이 보면 반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양이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개가 들어올 수 있고 신호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엔드 회로는 뭐라고요? 곱하기 회로, 곱하기에서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오화 회로는 엔드랑 비슷한데 이 안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어요. 이 오화 회로입니다. 오화 회로는 더하기 회로예요. 더하기. 그래서 우리가 논리합 이렇게 논리합 회로. 자, 볼까요? 그러면 0과 0이 들어오면 0이죠. 0과 1이 들어오면
더하니까 1. 1과 0이 들어오면 1. 1과 1이 들어오면 2가 아니라 1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 뭐라고요? 0과 1 밖에 몰라요. 0과 1밖에 모르니까 1, 1이 들어오면 1입니다. 1.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구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논리 회로 중에서 낫회로, 낸드회로, 노회로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부정회로입니다. 부정회로. 여기 보면 부정회로는 이 표시 앞에 다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다 부정회로예요. 부정회로. 부정회로. 그래서 낫회로는 뭐냐?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그 반대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0이 들어오면 1, 1이 들어오면 0 이렇게. 응? 이게 이제 부정회로, 낫회로라고 얘기해요. 낸드 이건 뭐냐면 not and예요. not and. and 회로인데 and 회로의 결과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 곱하기 한 거에 부정. 그 보면 00이 들어오면 0이죠. 근데 부정을 하니까 1번 1이 되고 0과 1을 곱하면 0이에요. 그죠? and 회로가 곱하기 회로니까 0과 1을 하면 0인데 부정을 하니까 1. 1과 0을 곱하면 0인데 부정을 하니까 1. 1, 2를 하면 원래 1이 나와야 되는데 부정을 하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낸드 회로. 노 회로는 not 5입니다. not 5. 5 회로의 값이 나온 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5 회로가 더하기 회로라 했죠. 더하기 회로. 더하기 회로의 부정. 그러니까 0, 0을 하게 되면 0인데 1이라고 하는 거죠. 0, 1을 하면 1인데 0이라고 표시하고 1, 0을 하면 원래 1이 나와야 되는데 0. 1, 1을 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0. 이렇게 하는 게 논리 회로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ND 게이트 회로의 입력이 A, B, C, D에 각각 입력으로 A는 1, B 1, C 1, D 0이 입력됐을 때 출력 X는 얼마일까요? 자, AND 회로가 뭐라 그랬죠? AND 회로는 논리적 회로, 곱하기 회로라 했죠? 자, 답이 나왔죠? 답은 0번, 4번. 0입니다. 0. 그렇죠? 예.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